벡터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자, 벡터라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내지는 어떤 숫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도 있고 방향도 함께 가지는 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벡터량의 상대어로서 스칼라량을 얘기를 하죠. 스칼라량은 상대적으로 크기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물리를 하는 동안에 있어서 한동안 내지는 한참 동안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벡터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합시다. 벡터란 그냥 숫자의 조합이다. 숫자의 조합인데, 요 집합, 그냥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순서가 중요한, 순서를 매겨서 앞에 숫자는 이런 뜻, 다음은 이런, 다음은 저런 뜻을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순서로서 의미가 부여가 되는 숫자들의 집단이다, 집합,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합이나 집합 이런 얘기들은 수학적 집합, 조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묶음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제가 설명하는 거 수학적으로는 엄밀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기 쉽도록 또는 활용하기 좋도록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칼라는 뭐냐? 스칼라량은 벡터의 일부분으로서, 벡터의 특수한 경우로서 어떤 조합의 숫자가 한 개짜리, 그거는 스칼라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음, 그러면 벡터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서가 있는 숫자의 조합인데 순서를 매긴다. 순서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순서를 매긴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각각의 순번을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정했어요? 앞에, 다음, 그 다음, 1번, 2번, 3번, 제일 앞, 그 다음, 다음으로 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할 벡터라고 하는 것은 넘버링이 한쪽 방향으로 가능한 순서 몇 번째를 얘기할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다 라는 뜻입니다. 순서를 한쪽 방향으로 의미 있게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숫자, 적절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쓰는 방법, 다음에 다음번 숫자 옆에다가,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한 3개 정도만 쓸까요? 이렇게 묶어놓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다음번으로는 어떤 숫자를 쓴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래쪽에다가 다음번 의미를 가지는 숫자, 그 아래쪽에다가 다음번 의미를 가진 숫자를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순번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요 가로로 쓴 것, 세로로 쓴 것 다 같은 양을, 같은 물리량을 의미할 벡터의 표기법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나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컴마만 지우면 1행 3열짜리 행렬이네, 3행 1열짜리 행렬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숫자 조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연산하는 도구로서의 수학적 방법에 끼워 맞출 때, 그때 이번에는 1행 3열짜리, 이번에는 3행 1열짜리 표기법으로 해서 숫자 계산을 편안하게 해야지, 그러면 수학적 도구 이런 방법론을 따라야지 하는 것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치 1행 1열짜리 벡터는, 하나짜리 벡터는 스칼라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행렬로 써도 쓸 수 있으면서 이렇게 쭉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x3 행렬로 나타날 벡터도 생각할 수 있고, 상상력을 더 더하면은 이런 벡터가 있는데 3x3 행렬을 뒤에다 하나 더 쓰고 또 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세트들을 또 묶어서 4차원적으로 배열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텐서라고 부르면서 또 필요할 때 상대성 이론쯤 나갈 때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에 따르면은 제일 큰 개념으로 텐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축약해서 좀 간단하게 만드는 또는 표기하는 방법, 수학적 도구로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따라간다라는 것에
벡터라는 게 있겠고, 특히 일행 일렬짜리 벡터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스칼라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상당히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학적인 의미 이런 거 정교한 거 따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개념 잡기는 편안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여기 벡터 4개를 일단 주어졌어요. 벡터 4개의 A, B, C, D 벡터가 있는데 벡터를 쓰는 방법은 사람마다 또는 책마다 여러 가지로 표기하는 게 달라지긴 하는데 제일 일반적인 게 이 화살표를 이 문자 위에다가 씌워준 거 이거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A 그냥 막 써버리고 하는데 여기다 필기체를 쓰든 볼드체를 쓰든 뭐 이탈릭체를 쓰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편안한 방법은 위에다 화살표를 씌우는 방법으로 벡터 4가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랬을 때 1, 1, 2, 4,8 상관없이 하는 4개 벡터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제일 간단한 1, 1 벡터.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1, 1, 1 위치를 의미한다. 2, 4, 8은 2, 4, 8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의 전체적인 크기,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은 각 요소, 엘리먼트들을 제곱해서 다 더하자. 이거를 또 자기 스스로를 내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일단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루트 씌워야 되죠. 이 벡터의 크기를 구했다라고 하면서 1이요. 이런 계산 좀 어렵네요. 숫자가 너무 크네요. 계산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타난 1의 크기를 A 벡터의 크기라고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절대값 부호가 좀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플러스도 플러스로 나타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그 짝대기 2개씩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크기 구하라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1, 1, 2, 4, 8, 2, 4, 8 이런 것들이 진짜로 어떤 좌표를 나타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A, B, C, D라는 벡터를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숫자 조합이기만 하면 돼요.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가로 또는 세로로 썼을 때에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쓴 거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것이냐면 각각의 벡터들의 첫 번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키운 횟수예요. 나무의 나이, 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건 뭐냐면 그래서 몇 년 지났을 때 그 나무의 높이입니다. 1년 동안 키웠더니 싹이 트고 점점 자라서 1년이 돼서 만 1년이 된 시점에서의 키는 1m, 4m, 7m, 10m가 되더라. 그렇게 관찰이 됐다고 칩시다. 세 번째 거는 이 나무의 그래서 해당 해 나이만큼 먹었을 때의 나무 전체의 부피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높이에 이렇게 무슨 상관관계 있는 것처럼 되는 거 1에 1인데 4에 8은 7의 제곱인데 이건 왜 이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부피가 그때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잠깐 바꿉시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에다가 세제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로만 쭉쭉 자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단면적만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 나무 어떻게 큰지는 알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아무튼 관측 결과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숫자들의 조합도 나름의 어떤 벡터를 구성을 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심심하니까 나무가 한 살이 됐을 때 높이는 1m, 부피는 1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을 이 상황에서 이 숫자들 이렇게 구해봅니다. 일종의 벡터의 크기를 구해봤어요. 이거 뭐 의미 있나요? 한 살이 됐을 때 높이와 부피를 제곱한 것들을 더해서 루트 씌운 값. 이거 의미 있나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뭐 구한 건데? 라는 거 싶어요. 246을 이렇게 해서 구한 B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벡터의 크기를 구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어떤 숫자들의 조합이기만 하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횟수, 부피, 높이수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벡터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을 때 나름 그 벡터도 이렇게 정의상 크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건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고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나무가 수목이 몇 살인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에 부피의 제곱을 더한 걸 루트값 취한 것을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으면 이거는 뭐 1원짜리 나무예요. 2년이나 키웠어요. 4년이나 키웠어요. 그럼 이 나무는 100만 원짜리네요. 1000만 원짜리네요. 라고 가격이 매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없던 의미가 생겨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들의 조합일 뿐인 건데 어떤 이러한 연산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벡터 숫자 조합으로서의 그것의 크기는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난 벡터들이 독립적이고 상관없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가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부피가 커지는구나 라고 그랬을 때 왠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특정 벡터, 나무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벡터량이 있어가지고 나무의 특성이니까 함수 f로 하지 말고 그냥 t라고 합시다. tree에 대해서 이것을 이 t라는 나무 벡터, 나무의 어떤 물리량 벡터 또는 특성 벡터는 첫 번째는 태어난 지 몇 년이 됐는지 나이, 이어를 쓰고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얘는 횟수가 지날수록 높이는 3m씩 꼬박꼬박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y 마이너스 2 한 값을 쓰면은 높이라는 걸 따로 쓸 필요 없이 이것으로 인해서 높이가 얼마일지 예측하는 아주 단순한 함수, 1차 함수가 나타나네요. y 모양도 맞춰줍시다. 필기체 쓰지 말고. 그리고 부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쓴 높이의 제곱에 몇 세제곱미터라는 모양이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3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쓰일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몇 년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의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이거 뭐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 조합을 이제 변수를 문자로 이용한 변수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 개의 벡터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법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함수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썩 좋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함수 모양 꼴인데 y라는 것이 함수인지 변수인지에 대한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뭐 알아서 내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여러 개의 벡터를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에 대해서 여기 뭐 이게 특정 벡터인데 y라는 숫자가 뭔가 있나 보지 라는 이게 3인가 5인가 라는 게 의문이 드는 거지 이건 변수야 라는 게 선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라고 하는 벡터로 나타낼 것은 변수를 t로 가지는 함수이다 라고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숫자는 이 숫자 자체가 y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이 t라는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y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의미라고 읽으시면 곤란하고 여기에다가는 t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 이렇게 된다. 여기 들어갈 숫자는 그 라지 t 벡터 함수를 구성할 변수 t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쭉 써줍니다. 자, 이게 상당히 미묘한 건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수학은 좀 엄밀하지 않게 넘어간다고 했는데 좀 괜히 더 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여기 벡터량의 각각의 요소들은 벡터의 성분들은
남의 걸 빌려다가 또 내가 쓰는 모양으로 되는 게 조금 곤란합니다. 조금 곤란한데, 아니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좀 적절하다며 그랬을 때 T값 여기다 쓰고 T값 여기다 빌려 쓰고, 아니면 이거 전체를 여기다 빌려 쓰고 그랬네. 이것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상관관계를 가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T는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서 나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갈 어떤 함수에다가 y라고 한번 해봅시다. y를 t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함수를 쓰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에다가는 여기는 높이죠. height를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함수를 넣고 싶었던 거고, 여기는 부피, 볼륨을 시간에 따른 거를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의미가 약간 차이가 나요. 벡터 각 요소들, 성분들은 서로 간에 너에 의해서 내가 결정된다 이런 모양으로 들으면 조금 어색해요. 그렇게 한다고 되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렇게 쓰면 약간 어색하고, 여기에다가는 y, h, v, ear, height, 볼륨을 쓰고 싶은데, 그런 함수는 서로가 변수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t라는 별도의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간이라고 하는 별도의 변수가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쓸 건데, 마침 여기 중에서 yt라는 것은 t라고, y는 x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항등함수를 넣었을 뿐인 거고, 나는 yt가 어떻게 되는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네 값이, 함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ht라는 함수는 나는 잘 모르겠고, 시간이 1년, 2년, 그때 너는 나이를 한 살, 두 살이라고 부르니 모르겠고, 1년 지났을 때, 2년, 3년 지났을 때 높이라는 것은 경과시간 t에 대해서 3t-2 미터라는 식으로 표기가 되더라. 볼륨은 계산해봤더니 나는 키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부피는 몇 해만큼 지났느냐, 몇 해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가 나왔는데, 좀 대충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이것들이 요거를 갖다 쓴 것처럼, 이거를 제곱한 것처럼의 관계성을 가질 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는 관계성을 가지게 억지로 만든 것도 있지만, 진짜로 서로 상관없이 각각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좀 더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갈 수많은 벡터값 조합, 숫자들의 조합이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간단하게 tree의 시간, time에 대한 함수 하나의 변수를 가진 1변수 함수로서 이런 벡터 값들을, 무수히 많이 나올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모양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t값만 결정이 되면 바로 숫자로서 나오게 될 그런 벡터 함수가 만들어졌다. 결과가 벡터로 나올 yx는, fx는 또는 yx는 어떻게든 나오겠지라고, 이렇게 요 숫자 하나만 나타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도 만드는 함수, 저 숫자도 만드는 함수, 함수들의 일종의 숫자들 내지는 함수의 조합을 순번을 매겨서 네가 몇 살이다, 높이는 몇 미터다, 부피가 몇 세제곱미터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이상하게 읽으면 안 되죠. 몇 살이고 뭐 부피는 얼마인데 뭐 높이가 이렇게 된다,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순서대로 읽는 규칙을 따라서 잘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함수 꼴로 만들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들 벡터라고 부르더라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벡터라는 것의 표현 자체는 이렇게 컴마로 다 이어졌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좌표와 방향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일렬로, 지금은 계속 그 가로로만 쓰고 있는데 세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숫자들의 조합이 벡터라는 것으로 이제 통칭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